제397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후보자들의 기호 추천 그리고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 이어서 첫 번째 합동연설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천정배, 박영선, 주미애, 신재균 네 후보, 능력과 자질, 경륜과 시대정신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입니다. 활력있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민주당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총체적 부실,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고 복지와 정의가 꽃피우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 희망의 서울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총체적 부실 정권입니다. 결국 7개 저축은행에 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추가로 퇴출이 될지 모릅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전적으로 이 정권, 특히 청와대 책임입니다. 2008년 11월에 전수조사, 2010년 4월에 감사원 감사, 바로 그때 그 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분명한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가 까고 앉아서 뭉개가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해서 퇴출 저지 요구를 걸렸고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 결말이 결국 우리 국민들 피해만 낳게 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정전대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전대란으로 자칫 나라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 사람이 마비가 될 뻔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 운영 능력의 부재를,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가까운 친척, 사촌이 비리에 연루돼서 검찰의 입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이제 4대강 사업은 환경 문제에서, 재정 문제에서 이제 이 정권의 비리 문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하는 4대강 비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하는 세간의 염려,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큰 소리치는 자원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이 정권에 업적으로 크게 홍보를 하던 크루드 원유개발 사업, 경제성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빈 광고라는 것이 드러나고 결국 사업 달라는 국민의 현실가 보다 고스란히 날려버렸습니다. 이 공사도 정권의 핵심 세력, 저희 왕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한 사업으로 이명박 정권의 부실과 무능과 허풍을 그대로 보여준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권 말기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권력 실세들의 불법과 특권의 행세, 부실행정, 무능행정, 이제 이 무능과 부실과 비리의 이명박 정권, 우리가 다가오는 11.6 재보선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해서 이제 내년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생과 복지와 정의가 꽃피우는 새로운 사회를 우리 민주당이 해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뭐 특별한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6년 전에 육자회담 9.19 합의를 했습니다. 9.19 합의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법,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미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에서 9.19 정신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합의를 했는데, 이제라도 이 정신에 입각해서 육자회담을 복원하도록 우리 정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3대 기조, 6대 책임추군, 5대 대책으로 치르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365 국감 전략입니다. 3대 기조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국민 눈높이 국감, 또 한 번 제기된 의혹은 땅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해결하는 끝장 국감, 그리고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희망 국감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본 정신 하에서 6가지 MB 실정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민생을 파탄시킨 청와대와 또 최근에 민생 정전이 아니라 민생 근전을 야기한 이 직용부, 그리고 저축은행 부실조사 검찰, 부실한 수강대책과 거칠의 시정을 펼쳐온 서울시, 무차별 중소기업 영역 침범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몰두하고 있는 재벌,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의 강행과 강경 진압을 한 군과 경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야당 대표실에 대한 불법 도청,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5대 대책으로는 반값 등록금의 실현,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과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 부자 감세의 확실한 철회, 보편적인 복지의 실현, 비정규직 등 저소득 단기근로자 지원책 등 당장 시급한 민생에 향한 5대 대책을 만드는 그런 계기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오만과 독성, 승자 독식과 토목공사, 무능과 부패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권 4년의 낡은 역사를 끝내고 보편적 복지와 경제 정의가 살아 숨쉬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방금 대표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7개 저축은행이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얼마나 크고 정부 당국의 저축은행 감독이 얼마나 엉터리였고 실패해왔는가를 반증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한마디로 MB정부 전체의 무능과 부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MB정부는 2008년 11월 또 201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사업장 전수조사를 벌이고도 구조조정을 미뤄오다가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웠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공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도 부실 처리를 3년씩이나 미룬다는 것은 금융의 ABC를 벗어난 상식 밖의 일입니다.
특히 2010년에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부실을 숨겼다는 것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이처럼 부실을 보고받고도 나몰라라 하는 사이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상당수가 2008년 11월 이후 가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그리고 건실했던 은행들까지도 은행 대출 현상 때문에 부실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당장 정부에게 요구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실 지원 처리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운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장관이 정책 잘못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해야 합니다. 사과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번 언론 보도를 보면 어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말고도 6개 정도 은행이 또 부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저축은행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저축은행의 경영지표 등을 낱낱이 공개해서 남은 저축은행들이 건실하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합니다. 세 번째,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혜수, 김두우 수석과 같이 MB 측근 인사들의 연루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리의 진짜 몸통이 누구냐? 권력 핵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합니다. 구속된 로비스트 박태규의 로비자금 15억 중에서 김두우 수석에게 간 1억을 제외한 14억이 어디로 갔는지 당장 밝히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오늘 9.19는 한반도 평화의 대장전입니다. 세 가지요. 북한은 갖고 있는 핵무기와 개발 중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미국은 평양에 대사관을 보내서 수교한다. 그리고 세 번째, 53년 7월 27일 정전 체제 6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내는 논의를 당사국 간 미중 남북 간의 논의를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9.19는 당시 통일부 장관 겸 대통령 특사로 김정일 위원장과 협상과 담판을 통해 그 기본 가닥을 잡았던 것이고 참여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의 핵심 organ이었습니다. MB정부 출범 이후 실종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후진타오 오바마 미중 정상회담에서 9.19로 돌아가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메드베데프 김정일 위원장 간의 북러 정상회담의 발표문도 9.19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9.19는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이정표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정부는 9.19의 붙자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권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12월 19일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 우리는 9.19의 부활, 9.19의 복원을 선언하고 9.19를 이 땅에 실천해 나갈 다짐을 생각합니다. 다음 어제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존재를 보였습니다. 당원들은 안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아쉬워합니다. 8월 24일 당일 오세훈을 탄핵한 그날부터 민주당이 복지대 반복지의 전선을 쥐고 갔어야 합니다. 당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민주당이 실종되고 복지대 반복지의 노선과 가치가 실종된 데 대해서 대단히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은 무죄입니다. 저는 지도부가 책임을 느껴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민주당 후보를 액세서리 후보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9월 25일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면 이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내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위로는 손학규 대표 이하 전 당원이 한 덩어리가 돼서 민주당이 선출된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와 자부심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경 최고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종전 사태는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고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전 사태 당시에 예비 전력이 24만 킬로와트에 불과했다고 하는 보도를 듣는 국민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24만 킬로와트를 넘어서 블랙아웃 사태가 왔다면 전 국민의 피해가 얼마이고 산업 피해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참 기가 막히고 부끄럽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설비가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일정 수준의 예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매뉴얼을 무시했고, 두 번째는 예비 전력이 24만 킬로와트밖에 안 되는데 148만 킬로와트라고 전력거래소가 허위 보고를 했고, 세 번째는 폭염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사한 일이지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저는 지경부를 아끼기 때문에 한마디 고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습 후 사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혼술로는 수습이 안 됩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할 시점입니다. 즉각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교체돼야 됩니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가 이 사태를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진단이 있는데 이거 정상화해야 됩니다. 새 팀이 들어서서 책임있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4년차 무능과 무사한 일 국정감사에서도 따져지겠습니다마는 국정의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철저한 점검 그리고 대책,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시행하셔서 다른 분야에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4대강 공사가 곧 끝나는데 이제 대대적인 포상, 3,000여 명에게 포상을 한다고 하죠. 또 화려한 완공 기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완공 기념인이 포상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에게 결산부터 하자. 이명박 정권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 주장했던 계획과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일자리 결산, 환경 문제 결산, 문화재 문제 결산, 성적표 좀 보고 그 성적표에 따라서 포상을 하든지 완공 기념 행사를 하든지 해야 된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은 이 4대강 공사를 해서 4대강 분설을 하면 지천의 홍수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는 내년도에는 돈을 들여서라도 4대강 기류지천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완전히 말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2차 삽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가 지류지천 먼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런 척도 하지 않다가 지금은 지류지천을 또다시 파헤치겠다고 하니까 이건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류지천 공사는 원래 우리가 얘기했듯이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왕 하려거든 제발 4대강 2차 삽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라. 이번에는 제대로 차근차근 하자. 보도블록 교체하듯이 무조건 다 뜯어고칠까봐 정말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삽질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차분하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시민 후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짝퉁 시민 후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안철수 바람과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도가 상승하니까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끼워 팔기를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명박의 남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자입니다. MB정부 들어서서 법제처장도 역임했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사코 반대했던
행정수도 위헌 소송을 내는 등 시민운동보다는 관제운동을 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린 분이 갑자기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또 시민 후보를 자처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정말 되고 싶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지 말고 끝까지 본선까지 출마하시든가 아니면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여당 후보로 인정받고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짝퉁 시민후보 행보에 현혹될 국민들은 시민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불통 정권을 넘어서 이제 먹통 정권이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독선, 독주, 독단으로 운영하더니 야당도 시민사회도 안중에 없이 불통 정권하면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는 이미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전 사태와 7개 저축은행 운영 정지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불통 정권을 넘어 먹통 정권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38만 킬로와트를 보고받은 지경부는 24만 킬로와트에 불과했던 이 현실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먹통 정부를 대변했습니다. 7개 저축은행이 이 지경이 되도록 이 정권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의 이 사태를 은폐한 것입니까? 아니면 몰랐던 것입니까? 에너지 위기를 정전 사태를 넘어서 석유, 가스 등 전반에 걸쳐서 걱정하면은 정말 안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토목, 건설발, 경제 위기는 정말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어느 토목회사, 어느 건설회사에 위기가 있다고 소문이 팽배합니다. 국가 재정발 경제 위기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정부 스스로도 모르고 속일 만큼 무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거품발, 가계 부채발 경제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은 정말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덮고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민생은, 국가 경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고 피멍만 남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재앙적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경제를, 국가 경제를 점검하고 먹통 정권이었다는 최악의 오명에서 이명박 정권이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선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정치 평론가,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실히 들춰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갖추는 민주당 실력을 발휘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적어도 160석 내지 180석을 분명히 확보한다고 민주당에 대한 청신호를 보내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에 소속되지 않는 몇 사람의 정치적 돌풍으로 인해서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 속에서 언론의 편중적인 보도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존재감을 잃고 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당원들의 질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이 후보들은 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해서 서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선 후보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치르고 있는 것이지 이 경선을 끝난 다음에 무소속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치른 후보 경선이 아닙니다. 또 부득이 무소속 후보와 경선을 치른다 치더라도
우리 민주당 후보가 반드시 이겨서 민주당 후보로서의 후보 등록이 되어서 승리를 해야지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예상한다든지 하게 되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조차 못한 상황은 민주당의 소멸이요 존재감 상실이라고 생각해서 제1야당이고 유일한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고 집권의 경험이 있는 또 수권정당으로서의 기대가 되는 민주당은 영원히 그 역할을 잃고 통합의 전국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휘둘려서 민주당은 사실상 소멸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선이 우리 당 후보의 경선이 완전히 끝난 다음 후보와의 사전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무소속 후보의 경선 절차를 진행하는 경선 방법과 절차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게 전제는 무소속 후보로서 만일 경선 후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즉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서지 않으면 이 무소속과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존재감을 일으키고 자신감을 또 세워서 용기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이거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통합 논의를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통합은 당 대 당을 상대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야권의 정당이 통합 대상이지 일부분의 세력의 사람이나 단체가 통합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입당이나 또는 영입의 대상이 될지언정 통합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민주당식의 내용에 따라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좀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서울시장 후보가 끝난 다음에 우리 당 후보가 승리를 못하거나 또는 후보를 내지는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런 방법의 통합의 절차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 완전히 주도권을 밀고 민주당은 흡수가 되지 않는 보장이 없는 불행한 사태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자신감 회복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통성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야권 통합이 목표고 복지가 또 우리 당은 목적입니다만 사실 국가 수행의 목적은 복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성장이나 수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는 목표로서 잘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성장에 대한 우리 당의 확실한 정책을 내세우고 또 한나라당을 이탈하고 한나라당이 싫어서 대한정당을 찾고 있으면서도 찾지 못하는 헤매는 그 세력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자세와 정책의 추구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석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앞두고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올바른 국정감사의 본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국감에서는 물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감세 정책 기조를 밀어붙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갑자기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의 2% 이내를 철회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엠비노믹스의 그 하이라이트였던 감세 정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경제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또 물가를 잡을 대책이 없다는 대통령이나 당에 밀려서 추가 감세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장관이나 보편적 복지 흐름에 무임승차해서 야당 정책 베끼기나 일삼고 있는 여당에게서 책임감이라고는 일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번 국감은 MB정부 4년의 실정과 총체적인 국정 실패 규명하고 부자 감세 정책으로 판탄된 서민경제와 물가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따지는 그 물가 잡는 국감, 민심을 헤아리고 민생을 살리는 국감이 될 것입니다. 지난 16일 광노현 범국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을 규탄하고 광노현 교육감의 석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그 대표로서 공동대표로서 활동하게 돼서 책임감이 큽니다. 대책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속수사의 문제입니다. 도주 우려는 물론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서 인신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구속을 감행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또 놀랐습니다. 이미 주요한 사실은 다 드러났고 기소유죄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검찰 측 발표하고도 엇갈립니다. 두 번째,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불구속 재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수사가 8월 중순에 선관위 제보로 시작되었다는 검찰 발표와는 달리 이미 작년부터 교육감 주변에 탐색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검찰은 또 그 구속 당시 이미 구치소로 출발한 박 교육감의 호송 차량을 친절하게 기자들 사진 촬영을 위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곽 교육감을 범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검찰의 몸부림이 처절하다 못해서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공대인은 검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 교육 자치 정신을 살려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원활하게 교육감직을 수행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근거라는 수사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이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주당은 이제 존재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야권 어떤 통합과 연대와 이런 논의가 있음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진보 세력이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민주당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민주당의 정신을 잘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자존감을 되찾고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제1야당으로서 앞으로 이 통합의 그 이슈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16일 금요일 날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이 이 법안을 9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결국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 통과로 부산은 선박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애써주신 우리 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법안 통과가 앞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는 필요성 있는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은 대란의 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연초를 구제역 대란에서 출발하더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세 대란, 물가 대란을 거쳐서 이제 추석 이후에는 정전 대란, 그리고 드디어 저축은행 대란까지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에 한나라당 대표가 사실상의 승리라는 말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겠지만 그런 쇼크 같은 말이 아니라 지금 정권이 사실상 식물 정권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만드는 그런 대란의 시대.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대란 없이 화평스러운 것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대란의 시대를 종결 짓고 국민들에게 새로이 다시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세력은, 정당은 이제 우리 민주당밖에 없다, 이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그리고 내년의 새로운 정권 창출의 그런 시기를 두벅두벅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